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류어 부총리 등 이런 중국 측 대표단과 미국 시간으로는 4일 오후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인 금요일 새벽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 면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끌고 왔었던 문제이고 이번 문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협상 타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슈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활짝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좀 타결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식들을 또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그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 저녁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해영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영입니다. 네. 트럼프 미중 무역에 대한 9차 회동이 열렸습니다. 네, 중요한 시기에 제가 출연하게 돼갖고 여러분들한테 시황적인 부분을 오늘 언급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가진 견해라든가 생각 자체를 최대한 많이 비출 생각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상.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자체가 판단이 내려지는 지점인데 최대한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과 그리고 국내 증시 관련성, 이제 스프레드 관련해갖고 미 증시가 아무리 고가를 갱신을 하더라도 한계점이 분명히 도달할 것이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1시간 동안 신세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최고의 문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과연 이 긍정론이 정말 결과론 쪽으로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가격대 라인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탄탄한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세 점검하기 앞서서 속보 내용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속보 먼저 점검을 하고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지표가 발견이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가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렸는데 미국의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는 20만 2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1969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20만 2천 명으로 확인됐고 오늘은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 2% 부근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경제 예상도 이어지고 있고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 역시도 표명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경제는 연준 목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물가 압력 신호도 없다라는 현재 경기 상황과 그리고 경기 상황에 맞춘 연준에 대한 대응이 아주 적절하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과 그리고 USMCA 딜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역시나 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덧붙여서요. 연준의 불필요하고 파괴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매우 강하다라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계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탠다드 푸어스에서는 미국의 2.2%의 성장을 좀 예상을 하면서 유럽 잠재 성장률이 하회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안정됨에 따라서 미국의 2.2%의 성장을 예상한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내용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각 11시 8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8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흐름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의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었던 S&P 500 지수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갑니다. 현재는 2,883포인트 선으로 0.1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마찬가지인데 소폭 보합권에서 일단 방향은 상승 쪽으로 흘러갑니다. 7,585.75포인트로 0.06%의 상승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전일장에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이 됐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또 가격이 빠집니다. 1.12840달러 선으로 0.1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최근에 골드 가격 같은 경우엔 1,300달러 이탈된 이후에 좀 같은 자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장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1,290달러도 이탈이 됩니다. 1,288.3달러 선으로 0.46%의 하락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에 원유 재고 발표 함께 또 확인을 하셨는데요. 마이너스 재고 예상치에서 재고가 상당 부분 증가한 수치로 확인이 됐고 전일장 최고는 62.99달러 기록한 이후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62.33달러 선으로 0.26%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전일장 상승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도 소폭이나마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90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1,280달러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일 같은 부분은 일단 62달러대 후반까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외신도 현재 부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외신 소식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피터 카르딜로 경제학자는요,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됐다면서 무역 합의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구름을 좀 걷어낼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협상이 타결되면 중국 경기에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할 텐데요. 중국에서 만약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면 이는 유럽으로도 확산돼서 글로벌 성장이 좀 개선이 되고 미국 경제가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위험 자산에도 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커들로
위원장이 중국과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번 주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 등 이제 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좀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면서 이는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중국이 이런 문제를 좀 부정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협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다우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대표단이 이제 백악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밝힐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논쟁적인 좀 무역 협상이 결론에 이른 것으로 시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논의가 여전히 좀 가변적이고 계획에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인 상태인데요. 어떤 조건이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좀 줄이고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원한다면 무역 협상을 좀 완성시켜야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5일 발표 예정인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좀 부진할 경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발표된 2월 비농업 부분 이제 고용이 2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었죠. 이제 시장 예상치였던 18만 명을 좀 크게 밑도는 수치였는데요. 이제 마켓워치가 3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부진할 경우에 최근 이제 미국 경기 둔화가 단지 소프트 패치일 것이라는 판단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디렉터는 만약 미국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2월 수치인 2만 명에 가깝다면 시장에 좀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깊고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니폴리스 여는 총재가 미국 연준이 당장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작년에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서 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세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당장 금리를 인하할 때도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짜 따로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경기 둔화 우려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연준을 좀 비둘기파적으로 변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배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털 CEO가요. 긴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제 떠안고 있는 부채가 과도하게 많고 정상적인 금리 수준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연준이 대차 대조표 규모를 좀 축소해서는 안 될 만큼 이제 빚이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제 재정 적재가 좀 과중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미국에 엄청난 좀 부담이 좀 부과가 되고 거품이 터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의 긴축이 이제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UBP의 카즈미 매니저가 올해 경기 침체의 위험이 절대 고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상황을 보면 듀레이션과 함께 신용의 익스포저를 좀 보호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BMO 캐피탈이 미국 서비스업 경기 추이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3월 미국 서비스업 PMI가 여전히 좀 확장 국면에 있지만 궤적이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3월 서비스업 PMI가 56.1로 2017년 8월 이후에 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주시를 하느라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유럽 경제 둔화에 좀 소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이제 미국 대기업들에게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실패보다 유럽 연합의 경기 침체가 더 큰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유럽이 아직 미국의 좀 다국적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면서 또 유럽이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익 중에 55%나 차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투자 불확실성이나 구조적 이슈들이 계속될 경우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들의 기업 운영 환경이 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의 제조업 그리고 영국의 서비스업 PMI가 모두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죠. 유럽의 이제 성장률 둔화, 이제 브렉시트의 난항, 정치적 포퓰리즘 영향력 강화 등 미국 기업 이익에 좀 리스크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유럽의 문제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시아 국가 주식에 좀 충분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이 발표를 했습니다. 펀더멘털상 경제 상황을 보면 아시아의 경제가 여전히 좀 양호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 남아시아 국가들이 대표성이 좀 낮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주가가 좀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이미 긍정적인 뉴스의 상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국과 대만, 한국, 인도, 브라질 등이 포함해 MSCI 시장 지수가요. 올해 초 이후 한 12% 정도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중국의 제조업 PMI가 예상 밖에 좀 호조를 보였었죠.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가 살아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국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경제 일부 회복 조짐을 말하는 그린슈트일 뿐이라고 덧붙인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영국 하원이 이제 메이 총리에게 리스본 조약 50조항의 적용 연기를 요청하고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제 노딜 브렉시트 방지 및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한 3차례 표결 끝에 가까스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마지막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한 표 차이였습니다. 이 법안이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점을 결정을 해서 해당 시점에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법안을 상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만 메이 총리의 요구안이 의회에 의해서 이제 수정이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메이 총리가 제러미 코빈 대표와 만나서 브렉시트 관련 타협점을 좀 모색을 했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지 또 파운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외신 소식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외신 소식 먼저 점검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해왕 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주시 속에서 강보합으로 출발한 시장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일단 보합권에 좀 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나스닥은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고 S&P는 지금 간신히 보합권 지켜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월물이고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급증에 상승세가 지금 좀 제한된 상황인데 현재 부근에서도 62.2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S&P 500 지수를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까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 오늘 본장 역시도 소폭이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 지금 본장은 상승으로 좀 흘러가고 있지만요. 선물 시장에서는 S&P가 간신히 보합권에서 지켜가고 있고 나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7,570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0.15%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에 대해서 한 표를 또 얹어주셨는데 업에 대한 이유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시황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황 자체가 일단은 제가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신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 자체가. 결론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미중무역에 대한 결과를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읽으면서 좀 같이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이 이미 부과했던입니다. 이미 부과했던 우리 원화로 따졌을 때 283조 규모의 중국산 물품 대상 관세를 철회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 중국의 무역협정 이행 담보 방안으로 관세 일부를 보존하길 원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중국 협정 위반에 대비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나오는 뉴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만 뽑자면은 합의가 거의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 웬만한 지금 언론에서 나온 뉴스는 합의의 90%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내용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또 상황 자체가 이미 부과했던 283조에 대해서 일부 철회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보존 장치에 대해서 마련하고자 중국 쪽이 요구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 이걸 수용한다? 더 추가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중 무역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각 G2에 대한 정상 자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쉽사리 해소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근데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 이번에 만약에 연장이 되면은 6월까지 이제 합의가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또 추가로 연장된다 이러면은 추가적으로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이 조정 장세가 또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상황 자체가. 제가 오늘 매수를 든 이유는요. 차트상 아직까지 합의를 진행하고 낙관적인 평가가 진행하고 있다는 ING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관점 자체는. 차트를 볼게요. 진행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이 구간대 내용 자체가 일목균형표상 추세를 형성하는 구간이에요. 자, 스팬 이탈, 기준선 저항, 그 다음 일목균형표상 스팬의 저항을 맞는 자리예요. 상황 자체가. 이게 오늘 합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연장이 된다는 소식이 온다면은 스팬 자체가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오늘 당일만큼은 지지 관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관점을 보셔야 될 구간대 자체를 좀 살펴보자면은 틱 차트에서 지지 구간대인 이 구간대를 좀 면밀히 봐야 돼요. 지금 단가상 한번 확인을 하자면은 단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에 대한 국면이 오고 있는데 자 7,525라인 구간입니다. 지금 지지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구간대 자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익절에 대한 목표치라든가 이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대가 가장 이상적인 이유는 단순해요. 손절이 익절 대비해서 굉장히 짧게 구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목균형표에 대한 추세라는 거는요. 고점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져야지 하나의 추세의 완성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럼 손익비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면서도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쥘 수 있는 구간이 확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지지가 저는 유용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ING에 대한 성격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혹은 다음 주
연기라든가 어떤 결과가 논의됐을 때는 스팬 자체가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그 구간대도 단순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돼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미중 무역이 연장될수록 미국 쪽에서 원하는 바와 트럼프가 원하는 바는 증시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인 평가 자체를 지속해서 여부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중 무역이 낙관적으로 될 것이다 이 판단하에 증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값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슈팅 자체가 나오지 않을 여건이 지속 마련된다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이 추세에 대한 채널에 대한 뒤집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건 자체가. 근데 내용 자체를 오늘 살펴보는데 저는 연장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합의에 대한 90%를 이르렀다고 하지만은 내용 자체가 쉽사리 합의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6월까지 또 연장이 되는 거고 또 조정 이후에 또 낙관적인 평가를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는 퍼붓겠죠. 그럼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관점 자체는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이후 스팬에 대한 돌파 이후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버 관점 자리가 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자리는 일목균형표상 하나의 추세를 완성하는 마지막 추세 자리예요. 마지막 추세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익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요 엄청 뽑기가 힘들어요. 상황 자체가. 단가 자체를 지금 안 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구간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중 무역이 연기될 때마다 이런 구간대를 지속적으로 노려야지 손익비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마련될 거예요. 왜 그러냐? 1월부터 그래왔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보는 이 자리 위치값은요.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일리 스윙적인 단타 하루치에 걸린 매매밖에 안 된다. 오버 관점은 성립이 안 된다는 전제를 항상 깔고 하셔야 돼요. 일목균형표에 대한 완성이 있은 뒤에는 조정장세가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장세가 열려요. 그러면은 한 차례 이 지지를 받고 고가를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대 같이 지지를 받고 고가를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스윙적인 관점만 유효하다. 이 정도 판단 드리고요. 단가상 오늘 지지받을 관점 자체는 이 구간대 딱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구간대 말고는 매수 볼 구간이 없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려면은 좋은 여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7,525에 대한 지지를 받는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되고 나서 이제 이 구간대에서 흔드는 장세가 펼쳐지는데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330틱상 열린다면은 매수에 대한 관점과 손절에 대한 위치값이 정확하게 구사가 될 거예요. 추세가 다시 매수로 열린다는 가능성이 깔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급하게 매매하는 것보다 여기까지는 일단 웨이팅을 해보자. 이 관점 자체를 유지하고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열린다. 이 관점이 성립될 때 그때 매수를 한 차례만 딱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 자체가 빈번하지 않고 여건 자체를 정확한 손절 위치값하고 함께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지를 받았네. ING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 자체가 오늘만큼은 한 차례 더 유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없다면은 그대로 밀려버리는 현상 자체가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럼 무포 대응으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조정 관점이 지금 열리는데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60분 봉사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웨이팅을 하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자, 국선 관점 좀 언급을 드릴게요.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국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중요한 거를 언급 드릴게요. 자,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아직 스프레드 자체가 좁혀질 만한 여건 자체는 안 됩니다. 자, 한국 금리가 지금 1.75%예요. 한국 금리가 1.75%고 자, 미국 금리가 여러분들 2.5%로 형성이 돼 있는데 0.75%라는 스프레드 격차가 있기 때문에 미 증시 자체가 아무리 연중 고가를 갱신하더라도 한국 증시 자체는 한계점에 무조건 도달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스닥 지수라든가 S&P 지수는요. 거의 미국의 역대 최고가 인근입니다. 근데 한국 증시는 340 라인 이후에서 회복하는 기미가 안 보여요. 이 정황은 뭐냐면요. 스프레드에 대한 격차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 증시 자체가 고가를 갱신하더라도 한계점이 분명히 도달하는 겁니다. 자, 작년 2018년도 3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이 펼쳐지면서 한국에 대한 증시만 하락하는 경향 자체가 커졌죠. 아무리 한계점을 도달하더라도 저는 이제는 박스권에 대한 파동을 이 구간대에서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한국 증시는 언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이렇게 본다면요. 한국 금리가 인하한다고 결과를 내놨을 때예요. 그러면 증시는 많이 내려갈 거예요. 스프레드에 대한 이격 자체가 벌어지니까. 근데 당분간 이 박스권 테두리 안에서 보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은 뭐냐면은 자, 미국 쪽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국 증시 관련해 갖고는 미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따라가겠지만은 금리에 대한 변화 안에서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아무리 한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럼 그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추세적인 관점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대 확보 자체가 300라인 인근이에요. 그러면은 300라인까지는 추가적인 장세가 확보될 여건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자, 미 증시가 상단에 대한 고가 랠리가 지속할수록, 그죠? 고가 랠리가 지속할수록 한국 증시도 반등을 하겠지만은 300라인 구간대에서 분명히 한계점이 도달을 할 겁니다. 스프레드가 줄어들지 않는 한. 지금 저희 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습니다. 외인 자본에 대한 투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미 증시가 아무리 화랑을 일으키더라도 분명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매도를 볼 수 있는 기회와 매수를 볼 수 있는 기회 자체 구간대가 충분히 확보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지금 구간대는요. 어쨌든 간에 미중무역에 대한 관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나스닥에 대한 스팬 이탈 관점 자체가 없다면은 이 구간대에서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내일 볼 수 있는 관점 자체는요. 한국 증시 국내 선물 기준으로 이 기준선에 대한 저항을 위치값을 내일은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여건이 큰 부분입니다. 도달 가능성이 300라인까지 열리기 때문에. 그럼 285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지 근처에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 여부를 판단하고 매수를 보는 게 좀 더 현명한 답안이겠죠. 근데 스팬에 대한 오늘 미 증시에 대한 스팬 이탈 구간 자체가 나온다면은 한국 증시 자체도 이 박스성에서 그냥 내려오는 꼴밖에 안 돼요. 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은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중요한 게 이 스팬에 대한 이탈 구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측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맞고 반등을 한다면은 한국 증시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스팬 상단의 구간에 추세를 이어갈 만한 여건이 되구나. 하지만 한계점 자체는 분명히 있다는 큰 타이틀은 걸고 매매를 하시기를 좀 권유드려요.
한국 증시는 앞으로 재미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프레드 때문에 재미없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계속 노는 겁니다. 계속 놀 거예요. 그리고 큰 포지션에 대한 매도 뷰를 보자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오버나잇을 할 수 있는,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300라인 구간에 좀 머물러져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들을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증시에 대한 부분, 먼저 뉴욕 증시에 대해서 S&P 500과 나스닥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상황 점검해 주셨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현재 국내 선물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도 살펴주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궁금하셨던 부분도 시원하게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오프닝에서 제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 부총리에 대한 그 만남을 또 말씀을 해드렸는데 구체적인 외신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희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CNBC 기사인데요. 다우존스의 지수가 이제 100포인트 상승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보잉이 좀 견인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월간에 여전히 이제 뭐 무역 협상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다우존스의 지수가요, 좀 보잉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보였고, S&P 지수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좀 보안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좀 해결이 되면서 한 2%가량 정도 상승을 했고요. 중립에서 좀 매수를 해라라는 그런 이제 뭐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뉴욕 부총리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제 조만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날짜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좀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언제 시진핑 주석과 만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에 대한 소식들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부총리와의 만남 좀 구체적으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장은 또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을 좀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이 기대감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5일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 회동이 가장 또 클라이막스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거기에 더불어서 달러화는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유럽 경제 우려 속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자체가 참 최근에 어려웠었던 것이 일단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상대적인 그 마켓 상황에 의해서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어제장에 원재고 발표 함께 하셨는데 재고 예상치보다 상당 부분 늘어난 상황 속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제한이 걸린 상황입니다. 현재는 62달러대가 간신히 좀 지지가 되는데 하락세가 더 나왔네요. 62.0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마사니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지수와 그리고 오일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오일은 여기서 업이라고 하신다면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 제가 이제 다운을 들었었는데 그 다운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일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포지션에 대한 선정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거 본절 위치값 나가면은 그냥 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린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매도를 그때 든 이유는 채널 상단 구간에 대한 지지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그렇게 드셨다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가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했는데 위치값 자체가, 채널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뚫리면서 그 다음부터 여건 자체가 마련이 안 돼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지금 유가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딱 이겁니다.
미 증시를 매수 드는데 유가를 매도 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신세계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하나는 매수를 들어도 하나는 웨이팅은 들어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유가는 이거, 증시는 이거. 이렇게는 든 적이 없어요. 이 중요도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유가에 대해서 지금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는 언론적으로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떤 관계성 관련해서 나오지 않지만은 지금 단순히 이제 심볼을 넣고 증시의 변화에 대한 유가 변화성을 보신다면은 이건 무조건 영향받는다고 판단하실 거예요. 자, 주황색 차트가 미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유가예요. 정확하게 매칭을 좀 시켜볼게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유가를 보시는 방향 자체는요. 미중무역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여건화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매수 들고 하나는 매도 드는 거는요.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못 내리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데일리적 장세에서 봤을 때는 유가의 한계점이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지만은 지금 최근 이제 강세가 추가적으로 또 열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실 부분이 한 차례 이것 또한 일목에 부딪힐 가능성 여건 자체가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위치값을 좀 판단하자면은 지금 저항대가 가장 쉽사리 형성될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61.70 위치값입니다. 61.70 위치값. 자, 틱 차트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유가에 대해서. 자, 추세 자체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61.70에 대한 저항을 받고 이제 이 기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이 관점이 이루어진다면은 매수에 대한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70에 대한 저항 위치가까지 한 차례 더 지금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장세죠. 현재 여건 자체는. 이 여부는 바로 밀린다기보다. 그럼 파동에 대한 3파 형성 구간이 지금 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설명드린다면은 70에 대한 위치값이 부딪힌 다음에 오늘 당일 엘리언트 3파를 맞았던 지지값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진다면은 매수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단가가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시사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인근대 매물 70 인근대 매물에 대한 저항 이제 지지를 부딪힌 이후에 오늘 기준으로 틱 차트 기준으로 엘리언트 3파가 형성되었던 정확한 이 추세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으시 저가 손절권과 함께 진입에 대한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헤드앤숄더의 정확한 기준 자체가 성립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이 구간만 딱 한 차례 볼 수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대로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60분 봉상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근데 저는 오늘 지지 관점 자체가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오늘 이 데일리 틱 차트에 대한 이탈 관점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부분 설명드리고요. 한 차례 더 이제 70 위치값 인근까지 내려간 뒤 이제 틱 차트 엘리언트 파동에 대한 기준 추세대가 밀리면은 매수에 대한 진입 포지션 자체가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단가에 대한 이탈값이라든가 위치값을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기준 추세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숫자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탈 관점에 대해서 큰 포커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질문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353님의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질문 주셨는데 골드를 매수로 1286달러에 5계약 보유 중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골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부근의 골드 가격 확인을 하고 맞선이와 함께 풀어볼 텐데요. 지금 골드가 하락세를 소폭 좀 만회를 하면서 현재 1290달러가 회복이 되네요. 1291.7달러 선으로 0.21% 하락인데
자, 지금 1286에 매수 들어가셨으니까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그리고 계약수가 5계약을 보유 중이세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단가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값, 저가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값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시면 지금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드리자면은 저는 위험성이 있다고 조금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위험도가 다소 있다. 이렇게 판단드리는 입장 자체는 뭐냐면은 자,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아직 강세장이라는 여건 자체가 있어요. 달러 설명과 함께 골드 진단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달러 설명과 함께. 자, 여러분들 골드를 매수지고 싶어 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 느낌을 받냐면요. 요새 질문 들어오면 다 골드가 매수예요. 그렇죠. 그 심리를 이해해요. 이 정도면 눌릴 법한데, 이 정도면 올라갈 법한데. 근데요, 여러분들 이 달러 지지 풀리고 나서 그때 매수 잡아도 안 늦어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지금 달러에 대한 강세장이 이어질수록 골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도 위치값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브렉시트랑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연관성을 더 깊게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어차피 지금 결과가 너무 뻔해요. 5월까지 연기되고 그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크고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달러가 골드 자체가 아직 지지가 풀리지 않은 입장이에요. 지지가 풀리지 않은 입장. 달러가 조만간 이제 고가를 형성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여러분들. 고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마지막 파동이에요. 마지막 파동.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파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밀릴 때 골드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된 거 그때. 그러면 오늘 국면 자체는요. 여기서 이제 극점이 나오고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저는. 최소한 어떤 조건 합의 부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매도장이 내려간 거에 대해서 의아함 자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제 골드 자체는 한계점에 부딪힐 겁니다. 조만간.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수익을 원하신다면은 달러에 대한 약세장이 터졌을 때 그때부터 골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등을 기약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답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들어서 골드 자체가 매도장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조정 단가가 더 크게 진행되는 이유는 달러의 강세 덕분이겠죠. 근데 달러에 대한 약세장이 나왔을 시 그때부터 골드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여러분들 2019년도 4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제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포커스를 굉장히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기를 하지만은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인상은 이제 안 한다는 주의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올해 뭐 1회, 0회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이제 빵회로 점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FOMC 회의에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가리키는 선행지표에 해당이 된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안 봤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방 경직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을 그릴 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달러 인덱스가 지지가 이때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추세 자체가. 그러면 그때부터 달러에 대한 하방 추세가 연속이 되겠죠. 계속 해왔던 것처럼. 강세장, 약세장 나왔던 것처럼. 그러면 골드 장세도요. 그때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게 골드의 지속적인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건요. 오히려 현명하지 못한다는 답안을 좀 내리고 싶어요. 위험한 거예요. 달러가 아직 약세장에 대한 돌입 자체가 안 됐는데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보면 골드 자체도 엘리언트 파동 자체 큰 지지대가 살아있는 입장에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제 조정에 대한 관점을 그리고 들어가는 건데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앞으로 이제 밸런스 하방에 대한 지금 최근 들어서 지지 추세가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매수적인 부분을 본다는 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언정 이 습관 자체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끊어 가시고요. 달러에 대한 지지대가 풀리면 그때부터 골드에 대한 매수를 본격적으로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질문까지 말씀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뭐 다양한 질문들과 함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전신 캐스터 뭐 추가적인 이야기 들려오는 거 있을까요? 네, 어제 기사긴 한데요. 이제 제레미 시겔이 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마켓에 더 이상 큰 이제 랠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또 이제 좀 소득의 성장세가 좀 생각보다는 지금 좀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큰 상승의 압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많이 지금 미국의 무역과 중국의 무역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 많은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큰 이제 압력이 없을 것이다, 상승 압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증시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